다른 변호사들이 유영하 변호사를 겨냥했습니다. 범죄 행위에 협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만나고 있는 인물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잠시 뒤 알아보도록 하고 그 전에 어제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최 변호사님 저희 채널A 사회부의 김유빈 기자의 단독 기사인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한 두어 번 만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접견 내내 매우 활짝 웃었다 이런 증언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호사를 접견할 때 그 장소에서 변호인 그 교도관들은 들리는 곳에서는 있어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보이기는 하는 한마디로 가청거리에서 있어서는 안 되지만 가시거리에서 감시 감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교도관들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는 것 같은데 만면에 웃음을 지었다. 아마 몇 달 사이에 그렇게 웃는 모습은 처음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마디로 어떤 인간적인 반가움과 안도감 이런 것이 있었지 않은가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그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철저하게 신뢰했던 분이고 거의 지난 10월부터 지금 거의 한 3개월 이상 못 만난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상당히 반가움을 더불어서 지금 추가적인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법적 조언을 받은 것에 대한 만족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정당국 관계자의 말 다시 한번 모실게요. 근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물론 전원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은 좀 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좀처럼 잘 웃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앞에서 환하게 웃은 이유 저희가 심리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사람이 그리웠다라는 의미이긴 하지만 문제는 본인이 외롭다 그래서 아무나 만나게 되진 않는 거예요. 본인이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사람을 갖다 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리움이 있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유영하 변호사는 본인이 진정 신뢰하고 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를 봤을 때는 반가움이 있었겠지요. 유일하게 신뢰하는 사람이지요. 심리 전문가는 그립고 반가웠다. 그래서 그게 표정에 드러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이제 사람을 좀 만나게 하나 싫어하는 사람도 사실 저렇게 지금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아니죠. 한 3개월 전부터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 거부 투쟁을 하고 난 뒤부터 실제로 아무도 지금 만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실제 이제 안에서 있으면 교도관 이외에는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재판 나올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변호인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뭐 판사 얼굴도 보기도 하고 좀 바깥에 바람도 쐬기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방 안에서 그냥 책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안에 있는 다른 재소자들하고도 서로 접촉을 못하게 운동 시간도 달리하고 철저히 이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외부 소식도 그리울 테고 일단 사람이 그리웠을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최명기 박사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제 자기를 좀 아는 사람, 이런 사람 좀 자기 이야기 속내를 그래도 뭔가 좀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원했을 텐데 지금 사실은 뭐 가족들도 만나고 있지 않죠. 다른 뭐 변호사들도 일체 만나고 있지 않은데 오직 이제 유영하 변호사만 지금 사실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영하 변호사를 한 거의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만나다 보니까 뭐 다른 것 떠나서 일단 사람에 대한 일단 그리움 이것 때문에 아마 상당히 그래도 표정이 밝아졌지 않나 싶습니다. 예, 평론가님 또 이제 환하게 웃고 있으니까 국정원 뇌물 혐의로 굉장히 골치가 아플 수도 있는데 개의치 않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을 정도라는 거예요. 교정당국 관계자의 입으로 이제 나온 얘기니까 교도관이 바라봤을 때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표정도 좋고 그래서 아마 특활비 때문에 굉장히 얼굴이 어두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감정을 표현한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다른 사람한테 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게 해서 표정 관리를 했거나 아니면 아예 자포자기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 유영하 변호사를 만났을 때 그 반가움 때문에 그 표정이 드러나지 않았던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그 주변에 있는 교도관이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좀 숨긴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둘째로는 만약에 정말 표정이 그렇게 밝았다 그러면 특활비 지금 그 유영하 변호사를 굳이 다시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까지 이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표정 관리를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진짜 자포자기한 거죠. 아니 구세주 같은 생각이 들었진 않았을까요, 유영하 변호사가?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저 친구가 나한테 와서 도움을 주면 내가 그나마 여기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겠지 하는 안도감 같은 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유영하 후보는 저와 오랫동안 생각과 뜻을 같이 해온 동반자로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신뢰하는 분입니다. 또 일처리가 시원시원하고 한번 일을 맡으면 밤을 새서라도 해내는 그 열정과 추진력이 대단해서 여러분께서 어떤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지원 연설이라는 게 저 정도 멘트는 하지만 지금 와서 들어보니까 저건 진짜 진심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 변호사님,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오늘 좀 짚어보려고 하는 새로운 내용이 하나 있는 게 다른 변호사들이 유영하 변호사를 겨냥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 변호사법 위반했다라고 해서 변호사가 변호사를 지금 서울지방변호사에 진정했는 그런 내용이 지금 보도됐는데요. 예. 지금 그 현재 변호사법에 보면 뭐냐면은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접견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변론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번 그 내용을 봤더니만 뭐냐면은 이번에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수임하는 과정에 특활비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10월 말에 이 변호인을 사임을 해놓고 그 이후에 사임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찾아가서 두 번인가 접견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게 그 미선임 변호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의뢰인의 위법 행위를 협조를 금지하고 있는 권리장정도 이 변호인 윤리장정도 위반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삼성동 자택을 매각한 다음에 지금 내곡동 자택을 매각하고 하면서 기존에 남았던 돈 한 현금 10억 그리고 수표 30억에서 한 40억 정도를 이 부분을 지금 그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기라는데 그것이 경우에 따른 그 돈을 그 은폐하기 위해서 맡겨라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의뢰인의 어떤 위법 행위를 옆에서 도와줬는 것이다. 이런 그 혐의로 지금 얘기해 놨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범죄 행위에 협조한 거다. 예. 그랬는데 하나 나눠서 본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미선임 변호인 그 금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 선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3번까지는 접견하는 것을 허용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아니하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뢰인의 위법 행위에 협조를 금지하는 이 부분 예를 들어서 증거를 적극적으로 은폐하거나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비로 받아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귀추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 변호사님 그래서 제가 서울변의 윤리팀에 좀 취재를 해봤더니 말씀처럼 이제 사실관계 종합을 하면 유영하 변호사에게 자세한 경위서를 받아서 문제가 되면 이제 뭐 조사위를 열어서 징계를 하겠다 뭐 이런 방침이던데 유영하 변호사가 그럼 조목조목 아니다 이렇게 경위서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접수가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이없는 일이면은 그냥 불문 종결 바로 끝내지만 사안이 그 사회적 관심이 있고 어떤 그 문제가 될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조사위란 것이 그 열립니다. 그래서 그 조사하는 변호사가 적용이 되고 그 조사하는 변호사는 이 해당하는 회원인 변호사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라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법조윤리 그 협의회의 전문위원으로 있어서 이런 유사한 행위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 조사와 함께 이 내부의 어떤 그런 본인 그 서명 그 경위서를 보고 그 경위에도 불구하고 해명이 안 된다 하고 하면은 그것을 이제 그 징계를 요청해서 대한변협사협회까지 사건이 가서 최종적으로 징계되는 그런 일인데 현재로서는 지금 일단 고발이 된 것이고 그 말씀드린 대로 유영하 변호사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답변 이 부분을 보고 어떤 그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실 조사 단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님 좀 더 쉽고 아니면 좀 나눠서 좀 볼게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많은 걸 얘기하면 이게 법리적인 거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먼저 유영하 변호사는 지금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는 맞는 그렇습니다. 모든 변호사, 한국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강제적으로 변호사법에 의하여 소속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다른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그 구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저것인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매각을 하고 그 대금 중에 일부러 내곡동 집을 샀었는데 그걸 해서 차액이 수표로 한 30억 정도 되고 기존의 급여나 이런 그 예금이 현금이 1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청와대에 나온 다음에 구속된 이후에 이 현금성 돈을 윤전추 행정관을 통해서 돈을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예.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그 뇌물이기 때문에 추징 보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곡동 자책에 대해서도 이것을 쉽게 말하면 감유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내달라라고 하는데 예.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다. 나는 이것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그 비용으로 해서 보관을 하거나 내가 변호사 비용으로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뭐 앞서 말씀하신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근데 유영하 변호사는 말씀처럼 이거 변호사 수임 비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변호사 수임료라고 했을 때 다른 변호사들이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 좀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조짐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니 변호사는 혼자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 같이 했는데 그렇죠. 왜 왜 유영하 변호사만 30억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왜 예를 들어 지금까지 이제 변호했던 그 다른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변호사비를 그렇게 많이 받았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변호사 비용이라면 왜 당신 혼자만 30억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는 나눠주지 않았냐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검찰에서 보듯이 그냥 그게 그냥 변호사 비용을 줬다라면 이게 이제 나중에 추징될 때는 면탈될 수가 있잖아요. 추징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간접적으로 이제 돈을 줘서 나중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유영하 변호사가 이 돈을 그냥 맡아놓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추징 보전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연 그러면 이게 변호사 비용이 맞다라면 다른 변호사와의 어떤 평평성 문제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이 돈 자체가 무엇이냐의 성격에 따라서는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장전 위반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 변호사님, 요거는 정리해 볼게요. 그럼 앞으로 진정서 실효성은 있긴 있어지는 겁니까? 결국 말씀드린 대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추징 보전을 위해서 절차를 지금 법원에다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한가에 따라서 그것이 만약에 어떤 변호사 비용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추징 보전이 안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문 종결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와 달리 법원이 지금 신청해놨는 그것에 대해서 이 40억에 대해서 만약에 추징 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명령이 있으면은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예. 그에 따른 징계도 유영하 변호사가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인물 짚어보기 전에 유영하 변호사 정리 좀 해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국정농단 사건이 다 유영하 변호사 중심으로 이제는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변호인들도 점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떨어나가서 사실 이제 유영하 변호사 혼자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 변호사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사건 관련해서 관여하고 있지 않는 상태. 왜냐하면 사실은 내부적으로 보면 그동안 여러 가지 재판이나 이런 하는 과정에서도 오로지 유영하 변호사만 거의 박 전 대통령을 만나왔고 예. 또 정보를 독점해 왔기 때문에 나머지 변호사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몇몇 변호사들이 뭐 가끔 한두 번씩 만나 했지만 실제로 그 다른 변호사가 한번 만났을 때 박 전 대통령이 상황 판단에 대해 전혀 다르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줬다니까, 이제 그걸 비춰보면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모든 정보를 입수하고 판단을 내린 기준은 유영하 변호사 통해서 입수를 하는데, 문제는 그 중간에 유영하 변호사가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이 재판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구속 안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와서 실제로 나중에 다른 변호사 이야기는 박 전 대통령 인식이 세간의 인식하고는 전혀 달라서 제가 깜짝 놀랐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뭔가 그동안 유영하 변호사가 잘못된 정보를 준 거 아닌가, 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최 변호 이 얘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파면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왜 그랬느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분석들을 했잖아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믿고 그 사람의 얘기만 듣고 그 사람한테 의존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제 최순실로 지목이 됐던 거고요.
근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구속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이제는 가족들도 만나고 주변 사람들도 좀 더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은 그런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참 진짜 안타깝고 여전히 또 유영하 변호사 한 사람한테만 의존하다가 결국 나중에 가서 그게 불리하게 재판에 또 작용하거나 이렇게 될까 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유영하 변호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최 변호사님 그렇다면 유영하 변호사밖에 안 남았다면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징계 절차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최고 난이도의 징계를 받게 되면 유영하 변호사가 어쩌면 박 전 대통령 옆에서 수임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징계 절차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징계가 났을 때 그것 행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1, 2년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는 본인이 충분히 할 수 있고 더불어서 보통 변호사를 선임을 할 때 특히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을 선임을 하지만 그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까지도 위임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추정컨대 이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이 나뿐만 아니고 다른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것까지 위임을 했다라는 취지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정농단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이 인물은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지 화면 같이 보시죠. 현금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봉투로 받았습니다. 서류 봉투처럼 예, 봉투에 우편 담아주시면 봉투가 제가 네. 우편 봉투가 아니라 이렇게 뭐 예, 노란 일반 이런 좀 조그만 거 서류 봉투였던 것 같습니다. 이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재판 불출석 뭐 얘기 나오는데 최 변호사님, 솜방망이 처벌 윤 전 추 전 행정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상의 그걸로 해서 지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또 관련된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나버리는 것 같은데요. 무죄 판결 나는 사람의 이유를 보니까 어처구니 없이도 이게 안 나오거나 했는 것 사실 자체는 맞지만 예. 소환하는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적법 절차 위반으로 해서 무죄가 나버린 것이고 지금 한 사람만 지금 윤 전 추 행정관만 전 행정관만 지금 유죄가 났는 것 같은데 그것 또한 실형이 아니고 집행유예가 났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여지가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보면은 안 나오는 사람들 특히 재벌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500만 원, 1000만 원 벌금 그런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집행유예라는 것이 높긴 하지만 또 국민들을 눈높이에 봤을 때는 실형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평론가님 사실 그간 윤 전 행정관 굉장히 꼿꼿한 모습만 보여줬었는데 지금 영상에 포착이 되긴 했지만 눈물을 좀 흘리는 모습이에요. 저희가 좀 그간 심경이 어땠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회한의 눈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후회의 눈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아마 문고리 3인방이 뭐 배신이다 아니다 뭐 여러 얘기가 있긴 하지만 박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마 윤 전 추 전 행정관이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까지 박 전 대통령의 뒷일 그러니까 내곡동 사저 옮길 때까지 다 그 뒷일 처리들을 다 해줬던 그렇죠. 사람이고 예.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더 추가로 진술했다는 얘기를 제가 거의 들어보질 못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박 전 대통령한테 이른바 충성을 다한 그런 사람인데 본인과 관련해서 결국 나중에 유죄 판결이 나온 것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회한도 스쳤을 것 같고 후회의 감정들도 느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감정들이 많았을 것 같고요. 예. 윤 전 추 행정관의 이제 형량이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가 저도 좀 궁금해서 이 윤 전 추 행정관과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이 이영선 행정관일 것 같아서 이영선 행정관이 도대체 얼마나 물론 이제 제목은 다르긴 하지만 얼마나 이제 형을 받았을까 보니까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 국민 감정으로 보면은 굉장히 약하게 처벌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보면은 큰 차이 없는 처벌을 받았다 이렇게 또 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람도 사실 저렇게 지금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아니죠 한 3개월 전부터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 거부 투쟁을 하고 난 뒤부터 실제로 아무도 지금 만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실제 이제 안에서 있으면 교도관 이외에는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재판 나올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변호인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뭐 판사 얼굴도 보기도 하고 좀 바깥에 바람도 쐬기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방 안에서 그냥 책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안에 있는 다른 재소자들하고도 서로 접촉을 못하게 운동 시간도 달리하고 철저히 이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외부 소식도 그리울 테고 일단 사람이 그리웠을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최명기 박사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제 자기를 좀 아는 사람, 이런 사람 좀 자기 이야기 속내를 그래도 뭔가 좀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원했을 텐데 지금 사실은 뭐 가족들도 만나고 있지 않죠. 다른 뭐 변호사들도 일체 만나고 있지 않은데 오직 이제 유영하 변호사만 지금 사실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영하 변호사를 한 거의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만나다 보니까 뭐 다른 것 떠나서 일단 사람에 대한 일단 그리움 이것 때문에 아마 상당히 그래도 표정이 밝아졌지 않나 싶습니다. 예, 평론가님 또 이제 환하게 웃고 있으니까 국정원 뇌물 혐의로 굉장히 골치가 아플 수도 있는데 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저 친구가 나한테 와서 도움을 주면 내가 그나마 여기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겠지 하는 안도감 같은 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유영하 후보는 저와 오랫동안 생각과 뜻을 같이 해온 동반자로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신뢰하는 분입니다. 또 일 처리가 시원시원하고 한번 일을 맡으면 밤을 새서라도 해내는 그 열정과 추진력이 대단해서 여러분께서 어떤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지원 연설이라는 게 저 정도 멘트는 하지만 지금 와서 들어보니까 저건 진짜 진심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 변호사님,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오늘 좀 짚어보려고 하는 새로운 내용이 하나 있는 게 다른 변호사들이 유영하 변호사를 겨냥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 변호사법 위반했다라고 해서 변호사가 변호사를 지금 서울지방변호사에 진정했는 그런 내용이 지금 보도됐는데요. 지금 그 현재 변호사법에 보면 뭐냐 하면은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접견 신 거의 지난 10월부터 지금 거의 한 3개월 이상 못 만난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상당히 반가움을 더불어서 지금 추가적인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법적 조언을 받은 것에 대한 만족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정당국 관계자의 말 다시 한번 모실게요. 근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물론 전원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은 좀 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좀처럼 잘 웃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의 앞에서 환하게 웃은 이유 저희가 심리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사람이 그리웠다라는 의미이긴 하지만 문제는 본인이 외롭다 그래서 아무나 만나게 되진 않는 거예요. 본인이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사람을 갖다 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리움이 있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유영하 변호사는 본인이 진정 신뢰하고 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를 봤을 때는 반가움이 있었겠지요. 유일하게 신뢰하는 사람이지요. 심리 전문가는 그립고 반가웠다. 그래서 그게 표정에 드러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아무리 이제 사람을 좀 만나게 하나 싫어하는 다른 변호사들이 유영하 변호사를 겨냥했습니다. 범죄 행위에 협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만나고 있는 인물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잠시 뒤 알아보도록 하고 그 전에 어제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최 변호사님 저희 채널A 사회부의 김유빈 기자의 단독 기사인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한 두어 번 만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접견 내내 매우 활짝 웃었다 이런 증언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호사를 접견할 때 그 장소에서 변호인 그 교도관들은 들리는 곳에서는 있어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보이기는 하는 한마디로 가청거리에서 있어서는 안 되지만 가시거리에서 감시 감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교도관들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는 것 같은데 만면의 웃음을 지었다. 아마 몇 달 사이에 그렇게 웃는 모습은 처음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마디로 어떤 인간적인 반가움과 안도감 이런 것이 있었지 않은가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그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철저하게 신뢰했던 분이고 개의치 않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을 정도라는 거예요. 교정당국 관계자의 입으로 이제 나온 얘기니까 교도관이 바라봤을 때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표정도 좋고 그래서 아마 특활비 때문에 굉장히 얼굴이 어두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감정을 표현한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다른 사람한테 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게 해서 표정 관리를 했거나 아니면 아예 자포자기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 유영아 변호사를 만났을 때 그 반가움 때문에 그 표정이 드러나지 않았던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그 주변에 있는 교도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좀 숨긴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둘째로는 만약에 정말 표정이 그렇게 밝았다 그러면 특활비 지금 그 유영아 변호사를 굳이 다시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까지 이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표정 관리를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진짜 자포자기한 거죠. 아니 구세주 같은 생각이 들었진 않았을까요, 유영아 변호사가? 유영아 변호사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것